내일 새벽이면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됩니다. 1시간 뒤면 발사관리위원회가 정확한 발사 시각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가장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로 우주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이마경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발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곳 나로 우주센터의 분위기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 모두 이제는 정말 발사가 성공하기만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호 발사 운용과 점검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상이 없다면 앞으로 5시간 후에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데요. 이마경 기자, 아무래도 발사의 가장 큰 변수는 날씨겠죠. 어제도 우리 이 방송을 준비할 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이송 자체가 다소 연기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해도 날씨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주로 날아오르는 건 불가합니다. 어제 고흥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고 거센 바람이 내내 불었죠. 저희도 중계하면서 노트북이 강풍에 흔들리고 방송 장비가 또 엎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우리 취재진도 누리호 발사가 혹시나 좀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일부 일정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누리호를 발사대에 설치하는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날도 맑고 바람도 별로 안 불었거든요. 네, 어제와 달리 날도 맑고 바람도 약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 고흥에 비 예보가 있지만요. 발사가 진행되는 새벽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걸로 보여서 발사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안가 근처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하늘 위에서 부는 바람인 이 고층풍 측정을 위해서 4차례나 고무풍선을 띄운다고 하죠. 누리호 길이가 이 모형으로 보시면 굉장히 귀엽지만 실제로는 47m에 이르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탑재 위성이나 계기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양풍이나 또 지자기 교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요? 네, 그래서 발사관리위원회가 기상 조건,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우주 환경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서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하는 건데요. 오후 7시 30분에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고요. 오후 8시 15분쯤 정확한 발사 시각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잠정적으로 예정된 시간은 내일 새벽 12시 55분입니다. 네, 발사 시각이 나오면 정말 이제 곧 발사하겠구나 이런 기분이 실감이 더욱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 누리호 발사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어제 조립동에 있던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돼 발사대에 기립을 했죠. 누리호의 연료와 산화제, 가스 등을 충전해주는 엄빌리컬 타워와의 연결 작업도 오늘 오전에 다 마쳤습니다. 발사대 발사 운용 준비와 점검이 지금은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도 끝나면 산화제와 연료 충전 준비가 이뤄집니다. 오후 10시부터는 산화제와 연료 충전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발사 50분 전 연료 공급을 마치면 엄빌리컬 타워가 분리되고요. 발사 10분 전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이때부터는 사람의 손을 떠나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저녁이 되면서 나로 우주센터의 경비도 점점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 인력도 곳곳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주센터 4km 부근부터 일반 차량 접근이 이미 제한이 됐고요. 소방 인력 80여 명과 특수 장비도 배치가 됐는데요. 발사 시간이 임박하면 선박과 항공기의 이동도 통제가 됩니다. 누리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가 통제 구역인데요. 우주 전망대와 해수욕장에 이 발사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우려해서 안전관리 인력도 배치가 됐습니다. 네, 지난 1차에서 3차 발사를 돌아보면 이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모든 발사체 제작을 주관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면에 나서서 이 누리호 제작을 주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민간이 만든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좀 특별해 보이거든요. 네, 누리호는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죠. 2021년 1차 발사는 실패했지만
했지만 2022년 2차 발사는 성공하면서 국산 발사체 개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3차 발사부터는 발사체로서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고도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면서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발사부터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을 맡았고요. 민간이 제작한 누리호의 첫 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민간 기업이 실제로 발사를 운용한 경험은 없어서요. 이번 발사 운용은 항우연이 주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누리호가 새벽에 발사된 이후에 그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이번 4차 발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이륙 후 2분 5초가 지나면 1단이 분리가 됩니다. 가장 무거운 1단이 먼저 분리가 되는데요. 지상에서 약 63km 지점에서 1단 분리가 이뤄집니다. 이 발사체가 계속 상승하면서 3분 54초가 지나면 위성을 감싼 페어링이 또 먼저 분리가 되는데요. 이 1단, 2단 순서대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끝에 있는 3단부,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먼저 분리가 된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누리호 이 꼭대기 3단부를 덮고 있는 페어링은 일종의 금속 지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페어링은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고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기와의 마찰열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누리호가 우주 공간에 진입하면 대기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보호 기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페어링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 페어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누리호 무게를 줄이지 못하거든요. 누리호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단 분리 이후에 고도 200km 지점에서 페어링이 먼저 분리가 되는 거군요. 그 이후에는 그럼 2단 분리가 이뤄집니까? 네, 이륙 후 4분 32초 뒤에는 누리호 2단 분리까지 이뤄지는데요. 이제 남은 과정은 위성 분리입니다. 고도 600km에 도달하는 13분 27초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분리가 이뤄지고요. 20초마다 큐브 위성이 2개씩 사출되는데요. 이륙 후 21분 24초 후면 모든 비행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위성을 궤도에 정확하게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누리호가 이번처럼 중형급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 처음이죠? 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했는데요. 지난 1차와 2차 발사에는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고 3차부터 실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3차 발사에서는 무게 180kg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탑재됐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516kg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실립니다. 이 중형급 위성에는 고효율 연료인 하이드라진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나로우주센터에서 중형급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연구진은 이 하이드라진 충전 설비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도 지난 3차 발사 때와 비교해서 5기나 더 늘었잖아요. 국내 산하견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12기가 우주로 향할 기회를 얻은 건데 이렇게 많은 위성을 탑재하는 만큼 또 바뀐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위성을 고정하는 어댑터의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여러 위성을 효과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다중위성 어댑터를 새로 개발해서요. 위성의 탑재 공간이 좀 더 넓고 쾌적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3차 발사에서 큐브 위성 한 기의 사출관 뚜껑이 열리지 못했는데요. 카메라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출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단 내부 카메라 2대를 더 달았고요. 사출관 문을 여는 구동 모터도 1개에서 2개로 늘렸습니다. 네, 이번에 이 국산 위성 13기가 우주로 향하는 만큼 각각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도 궁금한데 각 위성의 임무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개발한 큐브 위성 12기가 있죠. 우주기업 우주로테크는 국내 최초로 위성 폐기 기술을 검증하고요. 우주의학 전문기업인 스테이스 린텍은 우주에서 항암 치료용 단백질을 합성하는 우주제약에 도전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우주로 신호를 보내는 6세대 이동통신을 검증하고 서울대학교는 대기 관측과 편대 비행 기술을 시험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누리호의 주요 손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라고 볼 수 있죠.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탑재체 3개를 싣고 갑니다. 먼저 한림대학교에서 만든 바이오 캐비닛은 우주 무중력 상태에서 줄기세포로 사람의 장기나 조직을 3D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만든 IM맵은 우주 공간에 있는 플라즈마가 주변 전파나 통신, 위성 궤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만든 로키츠는 우주용 카메라로 오로라를 관측하는데요. 이 태양 활동이 지구의 대기와 통신 환경에 주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오로라 정말 예쁠 것 같은데 네. 밤하늘의 오로라 관측을 위해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특별한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4차 발사가 기존과 달리 야간에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관측하는 오로라 빛은 매우 희미해서 태양빛이 강하면 제대로 된 관측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이 약한 오후 12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관측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위성이 항상 이 시간에 지구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성을 특정 궤도에 올려야 합니다. 그 궤도가 600km 상공의 태양 동기 궤도인데요. 정확히 궤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벽 1시를 전후에 꼭 발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고도 600km 오차 범위 내에 안착을 시켜야 발사 성공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위성이 궤도에 제대로 올랐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교시는 언제쯤 이뤄집니까? 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발사 종료 후 약 10분 뒤 남극 세종기지와 최초로 교신할 예정입니다. 이후 새벽 2시 30분쯤 대전 지상국과도 교신하는데요. 신호를 주고받는 양방향 교신이 이뤄집니다. 또 큐브위성은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통신지국에서 교신하는데요. 우선 위성의 초기 교신 결과는 발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나오고요. 공식 교신 결과는 발사 당일인 내일 낮에 발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기자. 이 누리호가 2년 6개월의 발사 공백을 깨고 드디어 우주로 향합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제작한 누리호 첫 발사죠.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신호탄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누리호가 무사히 하늘로 날아오르길 저희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였습니다.